19번부터 쭉 설명을 좀 해볼게. 이 삼각함수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쌓였진 않아. 기출에서 22번급이나 21번급으로 잘 나오진 않았어. 근데 이제 이번 22번이나 또 21번, 14번, 15번 급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덜 모르다가 좀 지켜봐야 되니까 어쨌든 삼각함수도 실력 문제 이 정도는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코사인함수를 한번 보면은 코사인함수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놓고 y의 얘기를 잡았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지점 하나를 이렇게 알파라고 둔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파이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을 해주면 여기 이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쉽지? 뭐야? 아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지은이 뭐야? 여기 이 부분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 그러니까 요 지점은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돼? 2파이 플러스 알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놓았을 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알파랑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이의 관계는 이 선에 대한 대칭성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알파랑 2파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지금 주기성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주기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둔다고 하면은 조금 일반화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값은 함수값, 우리 이제 뭐라고 한다라면 대칭성을 생각해주면 2n 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같다 지금. 그렇지? 여기 2파이가 들어오는 게 말이 되지만 4파이여도 되고 6파이여도 되고 마이너스 2파이여도 되고 이렇게 지금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값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코사인 2n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부를 수 있어. 이게 당연하지. 주기성 생각하면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코사인 파이 x는 그 다음에 코사인 5파이 x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더하는 게 파이 x 플러스 5파이x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2n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이렇게 둘이 더한 게 2n파이의 관계인 거죠. 그치? 그리고 이렇게 둘이 뺀 거는 또 2n파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하나 더 써주면 5파이x에서 파이x를 빼주면 그게 2n파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 이 값들을 각각 확인해주면 된다. 여기 양변은 파이로 나오는 거 계산해주면 x는 3분의 n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x는 2분의 n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 대입을 쭉 해주면 3분의 1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 3분의 1, 3분의 2, 1, 3분의 4, 3분의 5, 2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 밑에 거는 차례차례 대입하면 2분의 1, 1, 2분의 3, 2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작은 수부터해서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8개를 나열했으니까 쭉 뽑아보면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2, 1, 그 다음에 3분의 4, 2분의 3, 2 해서 3분의 5이 총 8개가 됐다 다시 하지. 1은 중복되어 있는 건 또 쓸 필요 없고 2도 마찬가지로 또 쓸 필요 없지. 그래서 그 뒤로 더 있겠지만은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동그라미 친구 8개 하고 한 거니까 8개 더하면은 9가 정답이 된다. 써주면 돼. 문제 괜찮지? (50번) 문제도 이어갔어. 50번 내가 지금 필기하고 있을 테니까 잠깐 한번 정리만 해봐. 이 문제
방향만 파악되면 되게 쉽거든. 이거 읽어봐도 뭐 전혀 접근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거 한번 먼저 생각해보자. 근데 예시를 하나 줘. y는 f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는 gx가 이런 식으로 있어. 이렇게 놓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야. 여기 이렇게 y는 a라고 하는 선을 그어. 놓고 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업 원문제긴 하지만 우리 확통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확통에서 특히 이런 조건제 시법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함수의 개수수는 세는 거 있지. 연결시켜가지고 중복조합 문제 풀 때 30번급 문제 풀 때도 요 조건제 시법이 많이 나온다라고 경험상 알고 있지.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 항상 풀 때 동그라미 치거든. 주인공의 문제. 이렇게 놓고 나면은 얘 지금 치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는 정역이 있지. 정역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x값 정역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1, 2, 3이다 넣었다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결국의 값들은 1, 2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쪽은 2, 3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야. 1, 2가 2, 3에 지금 포함이 안 돼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예시를 하나 다시 들어서 함수가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y는 a 그어서 이번에 여기도 1, 2, 3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를 y는 fx로 두고 여기를 y는 gx 이렇게 지금 뒀을 때 이 상황에서 fx랑 a 사이의 교점은 1, 2 이렇게 두 개지. 1, 2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 그치? 근데 gx는 1, 2, 3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야. 그치? 이건 이제 정답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한 거니까 잠깐만 한 1, 2분 정도만 출연해보고 바로 참여해줄게. 중복 문제. 오늘 삼각함수 하는 거 다 끝내고 수열도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쭉 하면서 이 단원 문제들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x는 0에서 극대이고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사참수가 극대값을 가진다 하면은 무조건 극소 두 개 극대 하나 가져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사실 시험장에서는 특수한 상황을 해보면 돼요. W자 모양을 먼저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럼 바로 정답을 낼 수 있긴 한데 우리 그냥 일단 설명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x는 여기서 극대라는 말을 했고 여기가 얼마인지는 안 줬고 여기는 2,-4가 줬어. 2,-4. 근데 여기 있는 2차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0일 때 마이너스 4면은 여기 진치가 그치? 그러니까 여기로 꼭지점을 가진다 설명할 수 있겠지 2차 함수. 그리고 이 4차 함수보다 증가하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2차 함수. 그러니까 얘보다 더 완만하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얘를 대칭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y축 대칭으로 그렸지만 뭐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놓고 나면 이쪽과 이쪽이 서로 대칭 형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y는 이렇게 잡아본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데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 그냥 내가 가정할게 3이다 라고 했어. 3일 때 여기가 뭐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은 이 교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2, 3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4, 3인 거니까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이 사참수가 y축에 대한 대칭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여기 이렇게 되면 되겠지. 수가 이렇게 W자 모양일 때 이렇게 기준을 해서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지점이 2,-4가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을 내주면 gx는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다 4 대입하면 정답이겠지. 그러니까는 크게 어려울 게 없고 이 조건제시법 같은 것들 정확하게 연습하는 것들은 위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51번 문제가 좀 확 어려워지긴 하는데 이제 그것까지 풀고 나면은 52번 문제를 풀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 3차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대칭성과 주기성이 모든 개념을 통틀어서 삼각함수 내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보면 됩니다. 이제 53번부터 해서 삼각함수 활용 문제 계속 나오고 이거 그냥 빠르게 풀면서 우리 안 되는 문제 위주로 정리해보자 하고 수열로 넘어갈게요.
53번 정답 17 나왔습니다. 사인에 b가 있으면 거의 틀림없이 기립이라고 보면 돼요. 사인 값의 b. 그러니까 어떤 사인 법칙에서 여기 사인 이렇게 써볼까? 사인 a분의 a는 2r, 사인 b분의 b는 또 사인 c분의 c는 이렇게 지금 써보면 a는 2r 사인 b는 2r 사인 c는 2r 사인 c. 그러니까 B의 B가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사인 값의 B를 보면 걔는 마주보고 있는 길의 B다 라고 바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 이건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써볼게. BCD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BA는 여기 있어. 그리고 지금 이 각대를 줬어. 각대를 줬는데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이 CD야. 그치? 그럼 저 CD를 감싸고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보면 이 삼각형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게 기본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저 삼각형 알려고 하면은 우리 수도 없이 연습했던 거죠. 삼각형이 6가지, 각 3개, 변 3개 중에 3개만 알면 된다. 그 생각을 하면은 이미 각 하나가 나와 있어. 근데 뭔가 단서가 더 있어야 여기 길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랑 마주보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 이런 거 좀 찾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 얘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이 공통변을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두 개의 도형이 있을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각이나 변이 있으면 그가 쓰일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는 생각을 공통변을 기준으로 보면은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사인 6분의 파이 분의 그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그냥 AD지. 근데 AD 길이가 2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2는 그 다음에 여기 6분의 파이 했으니까 여기 사인 A라고 할까? 사인 A분의 여기 BD 지금 이렇게 좀 쓸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주면 사인 4분의 파이랑 마주보고 있는 부분이 4분의 파이분의 CD 이거 X로 할 거고 X 구하고 싶은 게 X니까 X로 할게. 그치? 요거는 사인 4분의 여기 사인 C네 사인 C분의 그다음에 또 BD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BAD 그러니까 사인 A분의 사인 C를 알려줬어. 사인 A분의 사인 C가 이게 6분의 5다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가 여기다 바로 쓸까? 요게 5K이고 요게 지금 6K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뭘 하냐면은 그냥 두 개를 이렇게 나눠버려. 나눠버리면 BD끼리 지워지고 K끼리도 지워지고 그치? 이쪽 숫자로 정리되고 여기도 이거 지금 다 숫자인 거니까 X값 구하면서 끝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공통변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끼리 연결만 시키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얘랑 끝나. 요거 이해된 친구들은 54번도 바로 생각해볼게요.
사인 값의 b가 또 나왔다고 14.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도 잠깐만 좀 생각해봐. 다른 거 다 못해도 사실 못할 게 없어. 여기서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거든.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상황 이거 연결시켜보면 여기 바로 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있어. 표시해놓고 시작해야 돼. 뭐 표시해놓을까? 여기 몇 K를 할까? 3K 그렇지. 여기 3K이고 여기 K다가 지금 써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럼 문제풀이는 바로 그러니까는 막 어지럽게 자꾸 하고 연필로 이것저것 쓰고 하지 말고 이 정도 53문 문제 정도는 그냥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를 다 정리해놓고 시작을 해도 괜찮아. 그렇지?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넓이를 구하랬을 때 BC 2루트 치사 줬으니까 다 알려준 거야. B, 두 개의 B, 2루트 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을 알면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했을 때 되겠지. 근데 저것도 이미 나와 있었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문제에서 5분의 1이라고 한 건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만 쓰면 K 값 나오면서 넓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뒤로 설명할 것들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55번 문제가 또 엄청 유명한 문제다. 원본 문제를 풀고 나서 확인해보면 또 57번으로 가볼게. 아니 괜찮아. 아니 피곤해. 네. 수능 며칠 남았는지 알겠어? 100 몇지? 120. 근데 그 120, 119 이렇게 가는 거 보는 것보다도 얘기했던 적 있는 거 같고 몇 주 남았는지 봐봐. 밤에 공포 영화 한 3편 보다가 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한번 날 새가지고 2, 3일 신체 리듬 깨지고 그러다 보면은 1주일, 2주일 가가지고 하다 보면 한 달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순식간이니까 다 3주는 정말 짧고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체력 관리도 좀 잘.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체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건 인정인데 그렇게 되려면 더 해야지. 지금 달리기 좋아해? 좋아요. 좋아한다고? 달리기. 그래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한 7년, 7년 전쯤 얘는 고2, 고3 학생들 아침 6시에 중앙공원에서 이렇게 만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강요는 아니고 원하는 친구들만 해가지고 중앙공원 이제 10바퀴 뛰고 그 다음에 감자탕 사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 감자탕 다 먹고 나서 9시밖에 안 돼. 얼마나 즐거운 삶이야.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같이 하자. 주의하면 돼. 언제 안 돼요? 일주일에 실무 3개씩 푼다 생각해서 50개밖에 못 푸는데 그 페이스면 안 돼. 더 많이 풀어야 돼.
실무 신나게 많이 풀려고 하면은 거듭 얘기하지만 양치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치기도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기출 분석이 좀 잘 돼 있어야 된다. 문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텐데 또 이 문제는 이런 게 자꾸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자, 57번의 정답은 3번이거든. 여기 있어? 뭐 17번 문제 곧 설명을 할게요. 이 조각 문제가 만약에 안 풀린다고 하면은 그 원본 문제는 이제 진짜 풀 수 없는 거 아직은. 조각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원본 계속 하는 거. 계산이 안 돼. 7번 방향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풀어볼게. 여기 봐보면 이렇게 알파라고 베타가 이렇게 놓았을 때 문제에서 먼저 알려준 건 AC랑 DF의 길이를 이렇게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개의 길이를 알려준 상황이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사인 알파분의 그 다음에 이 AC 요게 2R이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쓰는 근거는 기의 B를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가 반지름이 알면 여기는 2R이다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치? 그럼 두 개를 아까 이렇게 잡아가는 여기도 마찬가지지. 사인 베타분의 하고 이 위에는 DF 그래서 요게 2R이 아니라 여기는 2 곱하기 2R이 거니까 4R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줄게. 그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봐보면 길이가 루트 14 대 3루트 5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루트 14K라고 둔다고 하면은 여기는 3루트 5K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사인 값은 사인 DEF는 DEF 여기고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코사인 값인 거니까 사인 값 바꿔주기만 하면 되지. 3분의 루트 5가 나온다 사실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 아까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또 둘이 나누기만 하면은 K끼리 지워지고 R끼리 지워지고 여기 값이 있고 여기 지금 사인 알파 값 붙이고 아래 정렬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치? 57번 문제 정리해보면 자, 이해됐어. 얘랑 이거 괜찮아?
얼마 깎아? 읽었어? 네. 진짜 잘했네 너왜 다음에 다 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잘했어. 작년 살았네. 맞아. 종합에서 살았었어. 수트. 아니야? 아니야. 깜빡했네. 그 그래? 그거 좀 이따 좀 해보자. 좀 잘 나왔어. 2차? 1차가 더 나왔어? 점수는 괜찮은데 등수가 생각보다 안 좋아. 애들이 다 하나가 이번에는 애들도 잘 만났는데 이적은 더 치열했어. 네? 이적은 더 치열했어. 이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못 봐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생했어요. 58번의 정답이 루트 21. 58번 잘 안 된다라면 이것도 같이 봐. 그래서 우선 뭘 알아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ABD의 넓인 거니까 여기를 완성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그것 못지지 않게 중요한 게 완성되어 있는 삼각형의 문제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 봤더니 여기 3이고 여기 2고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값을 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삼각형이 결정되는 여기 이렇게 넘겨가지고 만들어서 가보면 얘는 길이나 각이나 내가 찾고 싶은 거 다 찾을 수 있지. 근데 당연히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봐야 되겠지. 이 상황도 완성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계산해주면 여기가 루트 17이 이렇게 나와. 그치?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평가원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관학교나 경찰대 시험에서도 나왔던 아이디어거든요. 여기 이렇게 x, y로 돼 있으면 x 플러스 y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x값, y값 각각 구해서 더하라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지. x, y를 구하라 할 때는 이거 코사인 법칙 상황인가? 이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그게 워낙 경험적으로 쌓여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만약 안 돼 있으면 이제 가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왜냐면은 야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아이디어 정리를 해보자. 이거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 그럼 x랑 y 사이 관계식이 정리가 되고 넓이도 알려줬잖아. a, b의 넓이.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또 사인 a에 대한 식도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정답은 쉽게 나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7은 루트 17의 제곱은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 xy 하고 거기다가 코사인 a를 곱해준다. 코사인 a 값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식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넓이를 써.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해서 여기다가 sin a인 거니까 5분의 4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s 값이 2라고 했으니까 x 곱하기 y는 5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5 대입하고
다음에 덧셈 공식 쓰면은 바로 x 더하기 y를 찾을 수 있다. x 더하기 y는 루트 21이 나왔을 거야. 그래서 59번이 엄청 친한 문제여야 돼 사실. 이제 59번이 아직 친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문제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59번 문제 같은 걸 좀 반복해서 봤어야지. 59번 문제랑 친해야 돼. 59번 문제 풀 때 좀 전에 풀었던 57번, 58번 아이디어를 다 연결시키는 59번 문제 있어. 해볼게. 다 됐으면 또 61번으로 갈게요. 네. 61번도 설명을 해줄게. 지금 푸는 걸 봤더니 다른 분야에 비해서, 다른 단원에 비해서 삼각함수의 활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 몇 명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 복습 잘 하면서 자꾸 이 조각 문제를 좀 반복해서 푸는데 이 풀이를 외우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거 먼저 생각하라고 했지? 이걸 자꾸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게 ABC가 이렇게 있다. 근데 BC는 루트 21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인 B 대 사인 C가 4대 3을 했으니까 오늘 배웠던 거 또 나오네. 여기를 4K 3K를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잡아. 4K 3K.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예저번에 넓이가 12파를 했으니까 그 무조건 이용해야 되겠지. 반지름에 대한 식은. 그럼 먼저 뭘 보냐면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사인 여기를 기준. 사인 A분의 그 다음에 루트 21은 2R. 저 R값이 2루트 3이지? 문제 지금 주어진 이렇게 2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사인 A 값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사인 A 값이 나왔으면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겠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 근데 코사인 A가 나왔으면 코사인 법칙으로 쓰는 거야. 근데 코사인 법칙으로 쓰면은 저 K 값이 나올 거야. 그치? 거기까지는 그냥 머릿속에서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네. 그래서 바로 정리된다. 그렇지? 그럼 K가 루트 3이 나왔으면 ABC 넓이 다 보였지? 여기 코사인을 바꾼 다음에 코사인 A를 구한 다음에 사인 A로 바꾸고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사인 B 값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이 정도로 무난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조각 문제가 3개가 들어가 있고 조각 문제 3개를 푼 보람을 너희가 느낄 만한 문제는 64번이야. 64번 원본 문제는 수능 문제지 이거. 2년도 안 된 수능 문제지. 수능 문제 풀려고 하면은
요 세 개 정도는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눠서 놓은 거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지금 잘 듣고 있어? 아니, 질문 있으면 계속 켜줘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수열이 괜찮아? 이해가 잘 됐어. 이제 다 계산식도 문제가 좀 쉬워. 근데 무슨 있어? 썼는데 다 있었는데 62번 답은 19가 나와야 돼. 63번엔 30. 이번 풀이 구조를 한번 봐볼까?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 길이들을 봐보면 여기 3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여기 3분의 4이다 이렇게 있어. 그럼 우선은 넓이비 3대 20이라 했으면 3대 20으로 바뀌어. 3대 20 써보면 삼각형 ABC 그러니까 AT이네.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AD
하고 거기다가 사인 3분의 파이. 이게 지금 열비라고. 그러니까는 AD 길이는 3이고 요거 3이고 얘 2분의 3인 거니까 요 계산을 마무리를 지으면 4분의 3 루트 3 AD가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형 ABC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얘는 이렇게 되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AC, ABAC, ABAC에 곱하기 또 사인 3분의 8 되는 거였어. 근데 이제 AB 길이가 또 4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 4는 거니까 계산 마무리해주면 여기는 루트 3 AC가 된다. 이 둘 사이에 관계를 보니까 문제에서 3대 20이다 이렇게 있지. 얘 대 얘가 요거 대 요거가 3대 20이다.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 게 볼 수 있어.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A2의 AC의 길이는 5 곱하기 A2가 된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 안 쓴 조건이 있지? BC 대 DE가 5대 1이다 안 썼어. 근데 그거 쓰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상황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A2가 이렇게가 A라고 준다라면 이만큼 길이 지금 5A다. 그치?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이 문제 풀이가 방에 안 잡혔던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 삼각형 작은 삼각형 봤더니 A, 3, E인가?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D2 대 그다음 어딜 줬냐면 D2랑 그다음에 BC 여기랑 BC 얘네 길이가 5대1을 줬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코사인 법칙을 봤어. 요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봤어. 그 비율이 5대1이다를 계산을 하면은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비율이 나왔을 때 쫄지 말고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법칙들 어차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이 방향을 잡으면서 푸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주면 돼. 그치? 혹시 이거 안 되면 얘기해줘. 19가 나와야 되거든. 안 되면 쉬는 시간 가졌다가 맞아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흰색인 것 같은데. 똑같을 것 같아. 왜 갖다 놓어? 너한테 하는 말이야? 뭔 소리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 뭐라고 들리냐고. 이게 내가 뭐를 들리냐고 생각도 모르겠어. 저거 봐. 실전 못하는 말이야. 반영도 우리가 알고 있어. 키워서 못한다는 거? 하늘이에 메고 갈 것 같아. 통연이. 물만 내고. 아, 뭐라고 되는데? 속하를 사랑해보는 중이다. 나 분리해담이가 있죠? 요즘에 군대 참 이러면서 지금 우리 20살 때도 피파 보고 있어. 나 요즘에 안 봐. 중학생 때 봤어. 고등학교 갔어. 다시 성날 때. 왜냐면 지금 보고 싶어. 끝이 없어. 돌이킬 수 없어. 입장에서 보시는 아 맞아요. 어딘지 모르겠지. 풀수 있는 것도 그렇게 없던데. 아 근데 나 풀수 있는 게한 6명 있어. 3개. 아니 뒤에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니 계속 틀린다고 틀려서 풀기 싫다는 거 열심히 풀어도 다 틀린다. 다 틀린다. 터무니 없어서.
운전을 좋다고 계약을 못하니까 내가 한지할까봐. 아니 근데 세계는 죽은 거는 그거 조금만 하고 10인 그리고 내가 딱 거기서 현타가 와가지고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지. 그 사회계약서를 가면 그래 내가 거기까지 딱 이렇게 보고 그때가 제일 레전드야. 마라톤을 풀려고 했는데 내 개념 그래? 아니 이거 그래서 나는 운동을 안 먹고 다른 사람을 갈아가지고 어준이가 기사가 내가 그니까 그거 걔가 들으라 했대 내 주변에 들어갈 거야. 좋아? 나한텐 좀 너무 왜냐면 어준이는 좀 구조화해서 알려줘. 개념. 근데 인정하는 건 개념 말할 수 있어. 너 3원이 다 했어 선생님 좀 잘하고. 3원이 더 재밌어 선생님 당연히 무슨 선생님 뭐야? 하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카리트도 모르겠는데. 근데 나 3원 독도 중에 그게 그거지? 층 이동.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제일 좋다 유소년 그냥 그게 제일 좋다 근데 그거는 나와 있어가지고 쉬운. 근데 그냥 내가 개념이 그거 제시로 그냥 긴 거잖아 낭독. 63번 성공했어. 번도 볼게. 원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이 P가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대. 돌고 있는데 원주의 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연결시킨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을 때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우리 여기 높이가 가장 낮을 때인 거니까 어차피 육변의 길이 일정하지. 근데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여기 이만큼이 높이일 때가 최소값을 사실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연결시켜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보면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 H 그러면 저 AB의 길이는 문제에서 2라고 얘기해요. 2. 그 다음에 BC는 2루트 7. 그리고 CA는 3루트이니까 이거는 이 ABC가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이 각이든 마음대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결정된 상황이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BCD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한테 만만한 거는 여기 길이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각으로 구하면 되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 어쨌든 이 삼각형, 주황색 삼각형에 대해서 완성시켜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한 상황. 그치? 그러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 ABC를 알고 있으니까 뭘 구하냐면은 여기 이 각부터 길을 기준해서 그러면 코사인 B 값은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을 썼다고 생각해볼게. 코사인 B는 뭐가 나오냐면은 4분의 루트 그리고 얘 사인으로 바꿔주면 사인 B는 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저 BH 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요만큼의 길. 요거는 2 곱하기 코사인 B라는 데. 그러니까 2 곱하기 코사인 B 하면은 2분의 루트 7이야. 여기 2분의 루트 7이면 이만큼은 2분의 3 루트 7이라고 했어. 그치? 차곡차곡 요 삼각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거. 근데 이 각을 지금 바로 알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얘 두 개 더해가지고 구하는 것도 어렵다. 이 접근을 배운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을까?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여기 높이. 왜냐면은 여기 2면은 거기다 사인 B를 곱하면 4분의 3 곱하면 2분의 3이잖아. 그치?
여기 이만큼이 2분의 3이야. 2분의 3인데 여기가 문제는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맞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요만큼이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 이렇게 알 수 있다. 맞지? 그러면 이거 제곱되고 이거 제곱하면 여기 제곱 나오지. 여기 길이 찾았어. 그 다음에 이거 제곱되고 이거 제곱하면 또 여기 제곱 나오지. 여기 길이도 찾았어.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을 이제 다 알고 있다. 이 길이도 구했고 이 길이도 구했고 이 길이는 원래 있어. 그러니까 삼각형을 다 결정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쭉 분필로 정리해주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설계를 자꾸 스스로 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 그게 요지고 이 계산이 복잡하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좀 더 해주면 돼. 삼각함수 하려면 무조건 한 문제 나오잖아. 이거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중요해. 그런 것들이 연습을 할게. 그 다음에는 우리 수열 문제를 좀 해볼까? 정리 기다리면 수열 문제로 넘어가서 65번 문제부터 쭉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수열은 요새 좀 힘을 많이 수능에서 뺐다가 최근에 6월 모의고사에서 22번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 근데 좀 예전이랑 딱 내는 문제 내는 형태가 좀 달라지긴 했어. 근데 수열에 대한 종합적인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열 양이 좀 많으니까 또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우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제 원본 문제가 좀 예전 문제이긴 한데 하나 좀 알고 가야 될 점은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평가 문제랑 또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쭉 전부 다 나열해서 되게 복잡하게 푼 친구들이 좀 많은 걸 봤는데 이렇게 한번 봐봐. bn에서 bn-1을 뺀 게 an이거나 3 곱하기 n이다. 이런 관점 해보는 거지. bn에 연속된 두 항의 차이가 an 또는 3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이런 거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지. k 1부터 해서 1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거 워낙 많이 했죠. 보자마자 1분의 1 빼기 1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체크한단 말이야. 그치? 연속된 두 항의 차이를 봤을 때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문제 푸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선 B6과 A4를 얘기했으니까 B6을 한번 계산. 얘는 어디까지 더하면 되냐면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더해버리면 돼. 다 더해버리면 이게 전부 사라지잖아. 다 사라지면서 B6 빼기 B1만 잡아내는 거야. 그치? 근데 우변 쪽은 이렇게 5개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더해버리면은 A2 더하기 A3 더하기 3 곱하기 A4 플러스 A5 더하기 A6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근데 A에는 동차가 3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 이렇게 의 중간항은 A4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2 곱하기 A4. 그 다음에 이렇게도 2 곱하기 A4인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 B6라고 하는 거는 B1 플러스 A2가 A4가 2개, 2개, 3개, 7개, 7 곱하기 A4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애초에 B1은 6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6이라고 나와 있었던 상황인 거니까 이 A4만 계산을 하면 된다. 그치? 그리고 여기 얘도 문제에서 이것은 좋지. 이게 A4랑 같다. 그러니까 A4가 얼마인지 구하시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잡을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작성을 하는 방법을 오랜만에 연습을 해볼까? AN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잘 되지? 이렇게 4 플러스 n-4 하면 n 되는 구조라고 하는 거. 등차 수열. 그러니까 D가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A4는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바로 측정을 해주면 3의 마이너스 12 빼기 1인 것이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문제는 B8을 말했으니까 B8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쭉 다져주면 되겠지. 이만큼까지 이렇게 다져주면 돼. 그치? 근데 이렇게 2개만 더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2개. 2개 더한다고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는 둘이 이렇게 지어졌어. 이렇게 지어지면서 B8은 B6에다가 플러스 A7 플러스 3 곱하기 A8이다.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B6는 좀 전에 우리 구해놨어. B6는 A4다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대입하고 A7도 알 수 있고 A8도 알 수 있고 여기다 전부 다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또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연속된 2개 항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열해 볼까? 이런 관찰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여기 쓰인 여러 가지 개념도 있었지. 등차 중앙 연결시키기 그리고 이런 수열의 등차 수열의 식을 작성하는 것도 오랜만에 다시 연습해보는 저는 활동을 할게. 그다음 이제 69번부터는 조각 문제이긴 하지만 뭔가 만만치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을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69번 문제 좀 꼼꼼하게 풀어보자. 이런 문제는 22번급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딱 12번, 13번급에서 이런 수열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등차 수열의 절대값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이 조각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간단하진 않았던 문제다.
여기서 쓰인 아이디어들을 한번 볼게요. 우선은 등차수열에서 식변형을 좀 잘 알아야 되겠던 것 같아요. 여기 AN이 등차수열, BN도 등차수열을 했으니까 그리고 등차 중앙을 관점을 생각한다면 A3가 5개 있다고 보시겠죠? 3 곱하기 5A3라고 바꿔줘요. 시그마. 그 다음 우변도 마찬가지지. 5 곱하기 B3로 바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0.5로 이렇게 나왔을 때 3 곱하기 A3는 B3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구조를 봐보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얘랑 이 BN의 수열을 비교를 해보면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첫째 항과 공차가 이게 A고 D면은 이쪽은 절대값 A고 절대값 D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다. 각각의 다 절대값을 붙여야 됩니다. 절대값 있고 절대값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그치? 그러면은 또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는지 봐보는데 이 공차가 0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도 주어있어. 그치? 둘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이 A3가 만약에 첫째 항이 여기 D가 0이 아니었으니까 첫째 항도 0이라고 해보자. 0, 0, 0 이렇게 지금 되면 괜찮아? 이렇게 되면은 말이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 만약에 첫째 항이 0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0을 정리해주면 요거 A3라고 하는 거는 그 3 곱하기 0 플러스 2D지. 그 다음에 이쪽은 B3는 뭐가 되냐면 그냥 0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D. 이렇게 좀 쓸 수 있어.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D값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양변 3으로 나누고 나면은 나누자. 3 곱하기 0, 그러니까 6D는 2 곱하기 절대값 D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3D는 절대값 D려면 D는 0일 수밖에 없지. 근데 D가 0이라고 하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이 조건에 모순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A 값이 0이 아니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결국에 이 상황은 아까 썼던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3 곱하기 A3는 B3다가 되는 건데 이 둘이 일단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부호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둘이 부호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면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곱하기 3 관계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리고 이 B3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써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절대값 A에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D. 근데 A가 0이 아니랐으니까 A1이 0이 아니랐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0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 절대값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D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A3도 0보다 커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준이 나오는 거였어. B3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3도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열의 실력인데, 등차 수열의 실력인데, 이 부호를 나눠봐요. 3의 플러스 6D랑 3의 플러스 6D는 여기 있는 거 쓴 거야, 지금. 그대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3 곱하기 절대값 A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D인 거.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뭘 해보냐면은, 부호가 뿔뿔, 뿔마, 맞뿔, 마마. 요걸 지금 생각해보다. 어차피 문제에서 이 합의 값을 구하시려 했으니까 딱 한 가지 경우만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런 암시를 주고 있지. 첫 번째로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를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는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이게 있으면 이 넘기면 2A 플러스 4D는 0이야.
여기 10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a 플러스 2b는 0인 거니까 여기 의미하는 거는 a3는 0인 거야. 근데 아까 a3 0보다 크다고 나왔었지. 그렇지 안 되는 얘는 플러스 플러스 탈락.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먼저 가볼게. 마이너스 여기 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번에는 3a 플러스 6d는 하고 이쪽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d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요것도 넘겨주면 4a 플러스 8d는 0이다가 되는 거니까 예상했었지? 이렇게 나누고 나면은 a 플러스 2는 0이다니까 또 a3는 0이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는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랑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상관이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이렇게 정리한다고 생각해보면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대입하면 3a 플러스 6d는 하고 이쪽은 a 이제는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d 값이 음수를 붙이고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놓고 나면은 2a는 마이너스 8d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d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n에 대한 식을 세워준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문제에서 a하고 b를 각각 찾아서 지금 사항을 구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일반항은 첫 항 플러스 n-1d지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이 첫 항이 문제 바로 위에 마이너스 4드라 이렇게 있어. 이거 마이너스 4d 표시를 해주면 이 계산은 n-d 빼기 4인 거니까 n-5 곱하기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bn도 마찬가지야. bn도 지금 해주면은 얘는 계산을 할 때 b1 플러스 n-1 d를 지금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 d 값이 문제에서 음수라고 했지. 음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d라고 좀 바꿔줘. 이렇게. 그렇지? 지금 d 값이 음수인 상황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면 돼. 그 B1은 여전히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렇게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은 이 값은 이번에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m 플러스 3d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따라서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A4분의 B4를 구하랬으니까 계산 여기다가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7d 밑에 거 A4 대입하면 마이너스 D 해가지고 7이 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치? 거의 같은 흐름이니까 4번 문제는 한번 혼자 힘으로 해봐요.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3a 플러스 6t가 있고 여기 절대값 a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d였는데 이 a 값이 음수고 d 값이 양수인 상황을 한 번 더 계산은 똑같은 형태로 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려웠는데 수열해서 이 절대값이 들어간 상황에서 뭔지 모르겠으면 부호를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앞으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마주치게 될 아이디어니까 그래서 2가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7 플러스 2에서 9가 나온다. 그 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70번이야. 70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70번 문제도 잠깐 기다렸다 생각해 볼 테니까 해보세요. 근데 이거 마무리 안 되면 물어봐줘. 다시 설명해 줄게.
지금 따라왔어. 졸지 않았어 지금? 너 지금 딱. 사각함수 800년 수열이잖아요. 들었어? 사각함수 활용 이해됐어? 다시 해봐야 되지. 이거 오늘 다시 한번 해봐. 정말 문제. 특히 이 70번 같은 문제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문제에서도 매년 출제가 되는 유형이거든. 그리고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수열에 합을 구하라 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계산해보도록 할게. 근데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에다 이렇게 했으면 머릿속에서 먼저 궁금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수열인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는 수열인지 이런 게 첫 번째로 궁금해야 되고, 두 번째로 궁금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0이 되는 부분 있잖아. 여기가 딱 어떤 항이 들어갈 때인지 3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니면은 어떨 때는 여기를 0이 되는 점 없이 통과할 때도 있어. 이런 형태 3, 4 여기는 뭐 3.5항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박스에 있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찾아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박스를 보면서 멍하니 지켜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전혀 기출에 대한 준비가 아직 요 수열 쪽에서 이런 부분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면 그러면 실력이 훨씬 빨리 늘 수 있고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아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준다는 건 뭐가 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먼저 찾아봐라. 공차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먼저 궁금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통과하는 지점이
X축이 아니라 M축이지. M축을 통과하는 지점이 몇 항이 될 곳인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족권이 심상치가 예를 들어 봐보면 A5 그 다음에 절대값 H 여기 A3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는 이미 공차를 알려주는 거야. 그치? 5항보다 3항이 더 크다고 얘기한 거지. 근데 당연히 공차는 마이너스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했었어.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거 아웃이 이건 지금 생각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봤으면 저희가 해야 할 순서는 뭐냐면은 얘를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부등식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등식 하나 풀어보고 각각의 부등식을 분리해서 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이거 내가 설명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앞에 거 1번부터 풀어볼게. 1번 상황 1번 상황을 바꾸면 얘는 5항 그 다음에 절대값 H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 이거 부등식을 좀 조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H7의 부호를 알 수 있거든. H7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치? 만약에 얘가 양수였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서 H7, A5 하면서 지금 점점 작아질 거거든요. 절대값이. 절대값이 작아지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저기 쭉 내려가다가 A5가 3 정도 되고 예시야. A6이 뭔가 있고 A7이 마이너스 5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얘 절대값 중에 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내가 오늘 아침에 미니 썸머스쿨 했잖아. 그치? 근데 핸드폰은 다 얻었거든. 근데 탭도 자신 없으면 없겠다. 진짜 탭으로 유튜브나 뭐 SNS나 게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 일 하면서 가만히 봤더니 어떤 친구가 탭에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이건 좀 이상하지? 그래서 그 게임하고 있는 거거든. 그 탭이 공부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내가 통제가 스스로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게임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탭을 아예 놓고 종이로 된 걸로 봐.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쉴 때만 쓴다, 뭐 아이패드 쓴다, 이거 잘 안 된다고 하면은 통제를 하려고 해요. 폰도 그렇지만 얘도 좀 문제. 아무튼 하던 얘기 계속 해볼게.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7항이 0보다 작다는 사실을 봅니다. 여기서 7항이 0보다 작다가 이렇게 잡힌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보냐면은 두 번째 식을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에서 꺼낼 정보는 없다라고 생각해보면 절대값 H7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A3가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전에 음수인 거 찾아놨으니까 마이너스 H를 바꾸자. 마이너스 H7, A3.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정보 하나 나와. 이거 바꿔주면은 A3 플러스 A7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그치?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요거를 2 곱하기 A로 바꿔주는 거지. 이만큼을 2 곱하기 A로 이렇게 고쳐준다 생각해주면 양변 2로 나눠버리면 5항이 0보다 크다가 이렇게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네. 여기서 이 지금 0을 통과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알려주는 상황이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수열이 항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값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잡아보면 5항은 양수고 그 다음에 7항은 6항은 음수다라는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 물론 5.5항이 0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근데 확실한 건 여기서 여기를 통과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은 얘를 풀려면은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1항부터 5항까지는 그대로 더하면 되고 6항부터 9항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더하면 되고 이렇게 지금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거의 다 풀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 나조건 봐보면 나조건은 우리 이건 진짜 많이 해요. 시그마 얘는 1에서부터 9까지에 대해서
절대값 이것은 바로 써주면 양변을 2로 나눠버리죠. 양변 2로 나누면 2분의 an 플러스 절대값 an. 네. 이게 60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죠. 하고 나면 요건 뭐만 살아납니다? 양수만 살아남아, 음수만 살아남아. 양수만 살아남아. 그치? 양수만 살아남는 수열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양수들만 더한 게 60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미 얘기해놨지. 여기서 1, 2, 3, 4, 5를 더한 게 지금 60이다라고 얘기해준 거예요. 6 빼고 6, 7, 8, 9 빼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해서 5까지 이렇게 해서 an은 60이다를 먼저 써주고 이것은 등차 수열인 거니까 이 시그마 생각해서 뭐 계산하려 하지 말고 5 곱하기 a3다를 다 써주면 돼. 여기 60이다.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양변 5로 나눠주면 12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3항이 10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부등식이라서 이 문제 좀 더 어려웠어. 그러니까 는으로 들어갔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부등식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진 문제긴 하거든. 근데 A3가 10이면 상황이 10인데 이게 6항으로 갔을 때 음수로 바뀌어야 돼. 그치? 그러면은 공차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식으로 써보긴 할 건데 먼저 그림을 한번 관찰해요. 상황이 12 근데 6항일 때 음수로 바뀌어야 돼. 그치? 그 다음 5항일 때 양수여야 돼. 5항일 때 양수면서 6항일 때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걸 부등식으로만 표현만 하면은 공차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차도 정수일 거거든. 그치? 여기 공차 모든 항이 정수라 했는데 3항이 10이면 나머지 항들도 다 정수가 되려면 공차도 정수일 수밖에 없다. 그치? 당연히 음수인 정수가 되겠지? 그렇게 분단을 하면은 좀 전에 내가 했던 얘기를 식으로 정리해보자. 5항 플러스 5항은 3항을 중심으로 가는 거고 3항을 중심으로 보면 3항 플러스 2D야.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항이라고 하는 거는 12 플러스 3D인데 이거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D값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지금 이렇게 잡히는 거고 여기 D값 구해주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잡혀. 그치? 공차가 마이너스 6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는데 정수려면 D는 마이너스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AN에 대한 식으로 잡아주면 AN은 우리 이렇게 첫항 구하지 않기로 했지? 이런 식이 있을 때 12 플러스 n-3d를 써주면 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식은 12 플러스 n-3 곱하기 마이너스 5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27이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는 마무리 해볼게. 정답을 낼 때는 이렇게 지금 갑니다. n은 1에서부터 해서 9까지의 절대값 an을 이렇게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개로 자를 거야. n은 1에서부터 5까지의 절대값 an이랑 플러스 6에서부터 해가지고 9까지의 또 절대값 a 두 개로 구분할 거야. 그치? 근데 이 식 절대값을 벗기고 나면은 이거는 양수니까 그대로 빠져나와. 여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6에서부터 9까지의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치? 그럼 계산을 할 때도 마지막까지 중앙관점을 계속 생각해봐. 중앙관점 생각하면은 요거는 5 곱하기 A3인 거야. 그치? 여기다가 지금 3대 입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짝수계항인 거니까 중앙은 없어. 하지만 뭐 계산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쓰는 건 무리가 없다는 얘기지. 4 곱하기 A 7.5인 거야. 이렇게 지금 표시해주면 돼. 7.5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해가지고 계산을 내서 정답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약수노순이나 수리논술하는 친구들 이렇게는 쓰지 말고 수능적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그 정답이 102가 나온 걸로 확인을 하면 되겠어. 그치? 다음 시간에 꼭 확통 그 첫 번째 받았던 기출 돌아보기 있지? 기돌 그거 프린트 좀 하고 모지모지한 표현이 혹시 못 받았었으면 받아오면 못 받았다는 거는 수업도 영상 안 받았는 거예요. 기돌 그 1주차 첫 번째 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주간지 1주차 꼭 갖고 와서 주간지 다 될 때까지 다 같이 점검할 거니까 주간지 꼭 갖고 오고
거듭 얘기하지만 평점, 그 다음에 피레분, 그리고 주간지, 그리고 항목 이런 것들을 넣었어. 앉았어 거의? 앉아있어? 피곤했어? 알았어. 그냥 자연스럽게 쭉 내려간다.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
제가 아 그래. 앉아 있는 거 싫어요. 이거 표면을 좀 시작해볼게. 어? 정말 잘한 거예요? 1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바꿔줘. 주먹 아프고 무슨 분이야? 이 문제? 네. 아니 뭔가 내 주먹을 다 아 규모? 그렇게 이렇게 아기자기 했네. 일본 있었어. 이번 쓰냐고? 왜 이런 짓이 오늘 이권에서 있는 문제들 좀 해보려 하는데 다 못 쉬었어.